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에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양혜욱 기획팀장입니다. 김상철 항만수상과장입니다. 우정식 일자리 창출과장입니다. 임태종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징수과장은 확진이 돼서 차재룡 지방세 징수팀장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4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의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은 결산 승인에 따라 2,138억 9,825만 원이며 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통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12억 원가량 증가한 2,451억 4,083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부터 28쪽까지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시근고 금리 인상으로 3억 7,010만 원, 예수금 수입은 청사 권력기금 등 7개 기금 및 회계의 예수금 증가로 406억 5,862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은 코로나19 상생특별경영자금 등 6개 사업의 조기 상환으로 424억 7,8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탁금 조기 상환에 따라 예탁금 이자는 1억 6,2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에 따라 현덕축구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의 융자 취소로 예탁금 100억 원을 삭감했으며 특별회계의 운영 상황에 따라 예수금 원금 상환 5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수금 운용의 수익에 대한 연말 이자 배분액으로 2억 7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2년 말까지 조성액 중 일반 특별회계에 융자한 240억 원을 제외한 2,211억 855만 원은 시 근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85억 8,856만 원이 증가한 1조 4,008억 4,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6억 5,496만 원이 증액된 1,153억 6,1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114억 9,535만 원이 증액된 318억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소득 지방정부 협의 회원 탈퇴에 따라 연회비 500만 원과 사업량 감소로 인해 신중년 및 1인 가구 지원 보조금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천만남 이용권 지원금 11억 2,800만 원과 평택도시공사 출자금 증자에 따라 1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일자리과 세출 예산은 521억 4,970만 원으로 6억 7,5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 사업 4,2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동북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형 사업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화재 감지기 정밀 점검 및 교체를 위해서 1억 4,755만 원, 여름철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재구호기금 지원을 위해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비용 지원 가능시에 따라 6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 예산은 5억 1,500만 원이 증가된 155억 3,4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지원기업 추가 선정으로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은 석봉리 마을 전체 공급을 위해서 3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및 명시 2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 일반회계 명시 2월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성과관리 전산 시스템 고도화 용역 공기 부족으로 1,650만 원을 명시 2월 계상했습니다. 항만수산과 서관 명시 2월은 총 2건에 17억 7,375만 원입니다. 평택강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비 6억 8,568만 원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호안매립공사 지연으로 공사 종지 후 재착공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 사업비 10억 8,807만 원을 2월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관 명시 2월은 총 6건 10억 9,083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비 관련 공사기한 부족으로 인해 총 4개 사업 10억 2,0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중소기업 참여자 인건비 2건은 경기도의 국도비 2월 사용 요청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예상액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지원 기업 추가 선정으로 2억 원을 명시 2월로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기업 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명시 2월입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수 가격 산성으로 천연가스 지원금 외에 자부담 준비 지원 등 금년 내 사업이 불가하여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1,747만 원을 2월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명시 2월 사업비는 총 4개 사업 2억 5,972만 원으로 포승 레포츠공원 및 문화복지센터 조성 사업 지상권 설정에 따른 등기 정리 지원으로 1억 1,458만 원을 2월 계상하였습니다. 포성읍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관련 농작물 수확 후 동종결까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2,277만 원, 포성읍 마을별 개별 사업 인플레이션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사유로 연내 구입이 어려워 690만 원, 오성면 마을방범 CCTV 시설 관리 서비스 이용업체 계약 만기에 따라 이용료 잔액 1,547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 기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개정 조성액은 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서 2,451억 4,083만 원이 예상되며 2023년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탁금 원금에서 수요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495억 원가량 줄어든 1,956억 1,069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26쪽부터 29쪽까지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4억 7,043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수입 2,211억 855만 원, 예수금 수입 32억 6,707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80억 3,227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3억 6,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지출 계획입니다. 청사 권력기금을 비롯한 4개의 기금 및 특별회계의 원금 상환 수요에 따라 예수금 원금 상환 527억 9,1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예수금 운용이자 상환으로 18억 3,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말까지 조성액 중 일반 회계 융자한 160억 원을 제외한 1,796억 1,69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 기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고 2023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1쪽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506억 9,452만 원이 증액된 1조 1,848억 595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권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규보금 등으로 3,003억 5,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항만수상권은 평택강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 사용료로 5,616만 원, 항만배후단지 1단계 투자비 보존금으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등 5개 사업에 10억 7,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 등 12개 사업에 4억 8,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는 노동자복지회관 및 시장 고객센터 사용료 등으로 세외 수입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 4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4,824만 원,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등 10개 사업을 위한 CW 보조금 50억 9,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용법 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11억 3,975만 원, CW 보조금으로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등 7개 사업에 9억 6,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세정과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 7,98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으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으로는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1억 9,011만 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사업 도비보조금으로 6,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징수과입니다. 정치 수입으로 430만 원, 징수교금 수입으로 167억 8,4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으로 101억 2,600만 원, 부동산 교부세로 167억 5,1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00억 2,075만 원이 감액된 714억 3,941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시정시제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6,920만 원, 평택시 현안과제 대응방안 수리불량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으로 500만 원, 정책고문 자문수당으로 6천만 원, 갈등 해소 및 지역발전 민간경선 사업비 보조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중국교류방안 전략수립 연구 용역비로 9천만 원, 평택시 행정혁신 활성화를 위한 혁신동호회 연구활동 지원 등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전용소치 개발을 위해 2,200만 원, 제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3,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인구 및 신중년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인구정책 교육사업 등으로 일반 운영비 4,960만 원, 인구정책 기본기획 수립 연구 영역비로 5천만 원, 공모사업 시상금 900만 원, 1인 가구 및 신중년 정책 공모사업 추진 사업비로 6,900만 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 분담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천만남 이용권 지원금으로 68억 4,620만 원, 소송 수행 지원을 위한顧問변호사 수당 및 변호사 소임료 등 8억 7,310만 원, 소송 수행 유공 공무원 보상금 500만 원, 소송 관련 배상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적극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 운영비 788만 원,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시정평가 운영 일반 운영비로 2,422만 원, 시군종합평가 통합성과관리 읍면동 자치행정 종합평가 등 시상금으로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 추진 워크숍 300만 원, 시군종합평가 추진 워크숍 5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예산서 제작비, 재정 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 등으로 일반 운영비 8,214만 원, 보통교부세 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5,500만 원, 예산 낭비 신고 보상금 및 예산 성과금으로 1,550만 원,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7,227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7,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경영 목표 이행 실적 평가 연구 용역비로 600만 원,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용역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일반 예비비 175억 837만 원, 행정운영 경비 1억 5,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항만수산과입니다. 평택강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 14억 원, 평택강 활성화 정책 개발을 지원을 위한 관악 협력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다목적관 유지 관리비 500만 원, 국기계양대 설치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강 홍보활동 지원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3천만 원,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비 5천만 원 등 총 1억 5,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평택강 국외 포트세 일지 추진을 위한 국외협의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강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설명회 개최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평택 당진항 홍보 아카데미 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내 시설을 반영해서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공사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3월 준공 예정인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과 국민여가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재경비 3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도비보호 사업으로 해면과 내수면의 취업학류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외래어종 특층이를 위한 시비 사업으로 외래어종 수매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 기저제 등 설비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양식으로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플랑 양식 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어선의 안전을 위해 어선 건조비와 엔진 구입비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평택강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9,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일자리 창출과입니다. 장담과 보승 노동자 복지회관 운영비 및 보수공사비로 8억 6,219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사민정 상생 발전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노동단체 지원금, 노사민정 파트너십 지원 등 민간사업 보조금으로 1억 5,796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5,800만 원,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 운영비로 9,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노동권익 스포터주 9,960만 원,
966만 원, 노동안전지킴이 2억 6,600만 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의료 사업 인건비와 운영비로 24억 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2억 1,400만 원, 청년청 인턴 사업비 4억 526만 원, 대학생 인턴 사업비 3억 7,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운영비 1,000만 원, 평택형 청년 내일 채용공제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년 창업 도전 아카데미를 위해 2천만 원, 청년 창업 활동비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업계고 취업 지원을 위해서 1억 1,900만 원, 4차 산업 직업 훈련을 위해 3억 원, 청년 창업자 금융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취업박람회 행사를 위해 2회로 확대하여 6천만 원, 일자리센터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로 1,400만 원, 자격증 취득자의 강의 경험 제공을 위해 4,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취업 프로그램비 및 노후 전산 장비 교체급을 위해서 1억 1,560만 원,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 4,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신중년 경력청 일자리 사업으로 9,715만 원, 평택 청년창업센터 운영비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중소기업 채용을 위해서 직무교육비 및 인센티브 중소기업 인건비로 2억 8,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 개선 지원을 위한 위원회 참석 수당 등으로 716만 원,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비 900만 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비 매니저 인건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2억 7,315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15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창구 운영비로 840만 원,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비 및 보조금으로 8,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로 4,875만 원, 골목상권 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 안내도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로 1억 1,968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2억 7,264만 원, 지역화폐 할인 판매를 위한 보존금 75억 7,900만 원, 평택사랑 상품권 마케터 인건비 및 우편료 등 운영비로 1억 2,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금으로 40억 원, 공공배달의 운영비 및 마케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가 모니터와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 등을 위해서 3,180만 원,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기지정업소는 옥두비 매칭 사업으로 1,020만 원, 신규 지정 예정업소는 11호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조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체 안내 표지판 설치 4천만 원, 산단 개발 관련 업무 협의 등 활동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식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사업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히든 챔피언 육성 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 1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으로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3천만 원,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 800만 원, 경기 신영보증재단 기금 출연 6억 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9억 3,619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5억 원, 기술닥터 사업비로 1억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업인연합회 문화체육 행사에 5천만 원, 산업단지 입주업체 문화체육 행사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 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 구입비 7,200만 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외투단지 대중교통 개선 지원 8천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행사 운영비 4천만 원,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정책 수립과 기업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평택 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33억 1,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정부 협의회 회비 500만 원, 산업단지 관리 위탁 지원을 위한 민간 위탁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60만 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7억 7,85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1,260만 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2억 9,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 1억 원,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5,602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18억 4,4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 운영비 등으로 6억 4,352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일반 운영비로 9,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으로 7,954만 원, 경기도 광역 홍보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억 9,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에 따른 인건비 1억 2,664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로 4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체납세 징수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 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2억 7,768만 원, 세외 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 유지를 위한 일반 운영비, 포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7,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평택항 국제기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객 운행 시기가 불투명하여 2023년 2분기부터 운행 정상화를 예상으로 임대료 감면 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임대료 7억 5,806만 원, 사용료 수입 2억 4,304만 원, 일반 관리비 1억 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반 여객 전입금을 전년 대비 3억 7,925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9,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세출 예산입니다. 24년 2분기부터 여객 수송 정상화 예상으로 여객터미널 카트 청소 인건비와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5,229만 원 증액한 26억 1,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2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의 23년도 기부금 미확정으로 기부금 및 이자액은 확정되는 이후 세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조 세출 예산입니다. 공공사회복지 사업비 1,2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24년 가스공사의 지원금이 확정되면 추가 사업 접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세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기본지원금 9억 5,500만 원, 특별지원금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세출 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로 중앙동 주요도로변 제초인건비 125만 원, 세교동 주요도로변 제초인건비 150만 원, 오성면 마을방문 CCTV 시설 임차료 3,500만 원, 포성읍 마을방송 시설 및 방범 CCTV 유지 관리를 위해
2,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항동 주요도로변 제초제례비 25만 원, 동삭동 생활공고 차산 및 물품 취득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위해서 토성읍 등 8개 읍면동 시설비 3억 6,190만 원, 안중읍 등 6개 읍면동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5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 사업비로는 포성읍관 내 노후 보완 등 교체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일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제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를 총괄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평택시 9개 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595억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811억 원이 증가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며 개별기금과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451억 원이며 2021년도 말 대비 312억 원 증가됩니다. 이번 변경안은 청사관리기금 300억 원 등 예수금 수입 406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4개 사업 424억 원, 일반회계 융자금 4개 사업 삭감 100억 원 등을 반영하여 시금고 예치금을 936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7월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이후 변경이 필요한 세입 및 세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7,236억 원이며 기정 예산 대비 1,635억 원, 6.39% 증가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1조 4,498억 원이며 기정 예산 대비 891억 원, 6.5%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회계에서는 재산세 100억 원, 지방소득세 600억 원 등 지방세 수입 700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 수입 16억 원, 지방교부세 253억 원, 보조금 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93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4,021억 원이며 기정 예산 대비 88억 원 2.25% 증가되었습니다. 신규 증액 편성된 주요 세출 예산은 기획 예산과 천만남 이용권 11억 2,800만 원, 평택 도시공사 출자금 150억 원,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화재 감지기 교체 1억 4천만 원, 지역화폐 발행 비용 지원 6억 5천만 원이며 기업 지원과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2억 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3억 1,500만 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명시 2월 사업은 일반회계 19건 2월액 86억 8천만 원, 특별회계 5건 2억 7천만 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 사업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삭감, 명시이월 사업 확정 등 2022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평택시에서 관리 운용하는 9개 기금의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택시의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3,525억 원이며 전년도 말 대비 청사건립기금 608억 원 등 1,070억 원 감소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956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95억 원 감소됩니다. 기금 수입은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32억 원, 이자 수입 18억 원 등 50억 9천만 원이며 기금 지출은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원금 500억 원 등 예수금 원리금 상환 546억 2천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3년도 말 예치금과 예탁금입니다. 개별 사업에 융자하는 예탁금은 3개 사업 160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개 사업 80억 3천만 원이 감소되고 시금고 예치금은 1,796억 원으로 414억 9천만 원이 감소됩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개별기금과 특별회계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립된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평택시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419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263억 원, 11.2%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299억 원으로 2,367억 원, 13.9%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120억 원으로 104억 원, 3.2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평택시 세입 예산의 54.2%인 1조 2,162억 원으로 22년 본예산 대비 1,606억 원, 15.2%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은 1조 2,126억 원으로 1,629억 원, 15.5%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36억 원으로 22억 원, 38.4% 감소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평택시 세출 예산의 16.9%인 3,791억 원으로 22년 본예산 대비 85억 원, 2.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3,698억 원으로 88억 원, 2.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92억 6천만 원으로 2억 8천만 원, 2.9%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예산 증감 현황은 미래전략관 5억 9천만 원, 감사관 6,900만 원, 기획항만경제실 100억 원이 감액되었고 소통홍보관 3억 8천만 원, 행정자치국 158억 원, 송탄출장소 9억 원, 안중출장소 2억 원, 본청관할읍동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41건, 증감 사업은 82건으로 총 123건입니다. 미래전략관 9건, 소통홍보관 3건, 기획항만경제실 36건, 행정자치국 60건, 출장소 10건, 본청관할읍동 5건입니다.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증감 현황 및 5천만 원 이상 신규 증감 사업 내역은
검토 보고서 18쪽부터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평택시의 2023년 재정운용 방향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사업 지원, 시민 참여와 소통, 미래지향적 교육 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세 기획과씩 나누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항만수산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소관 상정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답변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하면서 자리 배치 다시 해주십시오. 정의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그리고 항만수산과 일자리 창출과 소관 상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상당히 좀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신규 사업을 포함해서 좀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2쪽입니다. 관용 차량 유지비에서 유류비가 30만 원씩 2대 해서 60만 원으로 유류비 해결이 가능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죄송합니다. 본 예산입니다. 네, 저희 차량이 그 하이브리드라서 이제 그 많이 이제 사용은 안 하더라고요. 이제 그 기름을 많이 먹진 않아서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이제 내역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이제 타다 보면은 한 2, 3개월까지는 타더라고요. 되게 이제 의회 일정 있을 때 그때만 거의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시민가에 대할 때 그때만이라 가능합니다. 네. 하이브리드 연료 절감이 좀 많이 되는 차량이라 유류비가 이 정도면 충분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있습니다. 협의회 탈퇴로 인해서 2023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탈퇴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21년도에 이제 저희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도에서 주관이 돼서 이제 80개 지자체가 이제 가입을 해서 기본소득을 위해서 이제 추진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민선 8기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재정비하는 과정에 거의 저희 시 포함해가지고 거의 이제 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 지자체 이제 장님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저희도 이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개 시군 중에 이제 남양주만 빼고 다 가입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고요. 이제 요번에 이제 탈퇴가 이제 10군데 남겨놓고 거의 이제 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80개 지자체 중에 10군데 지자체를 빼고는 나머지 70여 지자체는 탈퇴를 하신 거죠? 아니 경기도가 그렇고요. 예, 경기도. 80개 중에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저희 그때 조사했을 때 24군데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5쪽입니다. 정책 수립 지원 사업에서 산출 내역을 보면 갈등 해소 및 지역 발전 사업에 2천만 원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사업은 저희 그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이제 선정해서 이제 추진하는 지방보조 사업이고요. 저희 그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그 내용상의 사업 내용이 지역 갈등 해소 및 지역 발전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모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 전체적인 시정을 이제 담당하는 팀이다 보니까 매년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했고 이제 내년에도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면서 성과는 굉장히 괜찮은 건가요? 이제 요거 관련해서 저희 이제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보면 이제 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제 민생 경제나 아니면 코로나나 아니면은 뭐 평택항이나 두루두루 이제 대학 유치나 그리고 평택 역세권이나 이렇게 시정에 이제 이렇게 중점 뭐 이슈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이제 단체에서 이제 토론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하는 사항이라서 이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회단체에서 지역 현안이나 뭐 갈등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업이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 자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6쪽입니다. 중국 교류 방안 전략 수립 사업을 보면 우리 시가 중국과의 MOU를 체결한 곳이 혹시 몇 군데인지 아시나요? 그 현안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한미협력과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황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저희가 우호도시 MOU를 맺은 곳이 7군데거든요. 근데 이 중국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위해서 그 MOU를 체결했는데 교류한 실적이 있을까요? 최근에 뭐 코로나 이전을 포함하더라도 아마 제 예상에 교류한 실적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요 근래 이제 20년도부터는 없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실적이 있고 이제 평택항 관련도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협약도 하고 있고요. 교류는 이제 분야별로 뭐 문화, 경제 뭐 이제 각 분야별로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그 한미협력과의 자료는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뭐 지금 교류 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또 지금 현재 그 동북아 상황이 이렇게 좀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제 이런 시점에 우리가 그게 해소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어떻게 지역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좀 도출하기 위해서 좀 계산을 했는데요. 뭐 이거는 기존의 어떤 그 실적 부분은 교류는 되게 이제 그 인적 교류라든가 이제 근데 그게 어떤 경제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가는 부분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갈 수 있게끔 한번 전략을 수립을 해보자. 그래서 이거는 그 전략을 수립을 해서 당장의 지금 시점에 어떤 효과를 도모한다라기보단 그 미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자 좀 계산을 한 겁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어떤 간담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국외 우호도시에 대한 교류 실적은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서 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 MOU 체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교류가 많이 없다면 이런 MOU에 대해서는 좀 남발하지 않는 게 좀 예.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좀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요한 말씀이십니다. 예. 예, 그리고 9쪽 사업 설명서 기준입니다. 9쪽에 도시 브랜드 강화 사업에서 평택시 전용 서체 개발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평택은 진행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저희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미래 첨단 도시에 이제 평택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제 지금 시기가 좀 필요한 시기다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이제 타시공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억 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전용 선체를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우선 한번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제 평택을 알릴 수 있는 뭐 반도체, 평택 반도체, 평택 노을체, 뭐 이제 평택 안보체 이런 식으로 뭐 한 3종 정도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현재 그 밑에 산출 내역에 보면 오기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현재는 아니고 2023년도에 이제 서체 개발을 위해서 준비 중이다라는 거죠. 예. 뭐 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평택시만의 독특한 서체를 개발해서 어떤 지적 재산권 분쟁이나 이런 걸 좀 미리 예방하고 평택을 좀 알릴 수 있는 데는 좀 기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이 서체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시를 이제 특징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파트별로 이렇게 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좀 자료에는 이제 2022년 요구로 돼 있어서 좀 오타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0조 제한제도 운영 사업에서 7쪽에 보면 행정혁신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제한제도 운영하고 중복적인 요소가 일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한제도 예산 집행률이 몇 %입니까? 제한제도는 지금 설명서의 10쪽에 보면 집행률이 10.38% 이렇게 지금 현 시점까지는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혁신 부분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른 건데 제한제도는 뭐 어떤 그 혁신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시정의 어떤 참고가 되거나 정책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총망라해서 하는 거고 그 혁신 부분은 이제 기존의 툴을 어떤 그 혁신적으로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에 대한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포상 부분에서는 일부가 굉장히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행정혁신 활성화 제도는 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제한제도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제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한제도 행정혁신 활성화의 예산도 어느 정도 삭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한제도의 예산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좀 균형적으로 이 제도가 좀 발전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한제도에 대해서 그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제 말씀이 되겠는데 이제 그 제한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과 일반 시민 모두 오픈이 돼서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많은 사람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끔 이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크게 성과는 좀 덜 나오기도 하고 또 채택률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혁신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일반 제한과 달라서 이제 기존 툴을 새롭게 바꾸는 또 그 새롭게 바꾸면서 또 성과도 도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뭐 지금 당장의 어떤 그 예산 집행률이 좀 낮다 하더라도 이거를 동기부여라든가 할 수 있는 여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 집행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또 채택률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 공직사회에서 이제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오픈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제도가 좀 균형적으로 어떤 뭐 중복되는 유사한 제도가 있다면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4쪽에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다 같이 커뮤니티 센터의 3, 4층은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가 사용을 하고 1, 2층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이제 여성보육과 이제 도시재생과 이제 같이 합동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쇄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이제 15억 정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성보육에 관련된 부분, 또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 그런 기능들이 들어갈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1, 2층에 뭐 정확히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는 나와 있는 게 없나요? 그거는 아무튼 별도로 한번 개요만 자료를- 예. 개요만 간단하게 이제 네. 현황만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1, 2층은 그 여성보육과에서 1층은 글로벌 센터로 의료 봉사실과 주차장이 구비가 되고 2층은 강의실과 컴퓨터 이제 회의할 수 있는 그 장소로 지금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생 이모작 지원 센터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현장에서 은퇴를 하고 난 바로 직후가 이제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은퇴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될수록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도 되게 제한적이고 현재 그 정보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은퇴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뭐 프랜차이즈 가맹을 통해서 뭐 또 요식업에 종사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은퇴 후에 편안한 삶을 살기에는 업종 자체가 좀 너무 제한적이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업종에 국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생이모작 센터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걸 습득해서 새로운 인생을 좀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이 센터가 잘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뭐 저도 조만간 거기 이용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잘 좀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선희 의장님이 조례 발의하신 거예요. 네, 21쪽 시군 종합평가 추진 워크숍을 보면 사업량이 너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산출 내역의 대상 인원은 몇 명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군 종합 평가에 보면은 지표에 이제 정성 지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제 정성 지표 그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 위주로 해서 한 30명에서 35명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쪽의 평가 추진 워크숍을 보면 내부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3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1인당 7만 5천 원의 비용이 예상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500만 원의 예산을 워크숍 비용으로 책정을 했고 7만 5천 원으로 나누면 66명 정도로 대상이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1인당 7만 5천 원의 비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게 요는 이제 앞에 20쪽에 있는 거는 이제 성과관리 평가단에 대한 이제 워크숍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 21쪽은 담당하는 이제 공무원에 대한 적입니다. 그 우리 이제 기획팀장님이 그 21쪽에 있는 거를 30명으로 얘기했는데 여기는 담당하는 사람이 담당자뿐만 아니라 팀장 같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좀 더 높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업량에 대해서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을 예측해서 뭐 1인당 들어가는 비용도 좀 추계가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런 설명이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추후에는 그렇게 세분해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22쪽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 사업에서 예산 낭비 신고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낭비 신고 센터에 뭐 접수를 할 때 어떤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지 아니면 위치는 어디인지 그리고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낭비 신고 센터는 저희 그 기획예산과 재정관리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는 별도로 없고요.
이제 낭비로 이제 신고가 이제 그 접수가 되면 이제 부서에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은 부서로 이제 이관을 시키고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해가지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저희 기획예산과요. 국민신문고 통해 가지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접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접수는 뭐 다양한 계통으로 접수가 될 수 있고요. 접수된 부분을 취합을 해서 배분하고 이제 관리하고 이제 조사하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접수의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접수된 후에 30일 정도 안에 답변을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이제 구체화해서 이제 그 획정을 해버리면 그 제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제보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이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유선으로 접수를 해도 그 유선을 저희들이 그냥 소홀히 하지 않고 다 똑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보하는 거는 다양하게 오픈을 하되 관리는 철저하게 하는 거로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신설되는 부분이잖아요.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인데 시작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계획 수립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 낭비 신고 포상금이 50만 원입니다. 예산 성과금과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 성과금은 1,500만 원인데 예산 낭비 신고 포상금은 50만 원이에요. 포상금 금액이 너무 적으면 아무래도 뭐 제도가 좀 잘 정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산 성과금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는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에 대해서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거는 뭐 저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을 하면서 한번 판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3쪽에 지자체별로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도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 행안부에서 2호조 시스템으로 저희 재정 관리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행안부에서 이 이제 차세대 지방 재정 시스템으로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이 예산은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 걸쳐가지고 이제 내년까지 4차 이제 구축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2호조 프로그램은 이제 내년 이제 결산 올해 이제 22년도 예산 결산까지 사용을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 차세대 변경되는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다 이제 행안부에서 일괄 이제 변경 이제 그 시스템을 이제 변경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유지 보수 비용으로 5천여만 원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매년 발생하는 금액인가요? 예, 매년 이제 발생이 되는 이제 금액이고요. 예, 지금 1월부터 이제 12월 월간 이제 책정이 돼가지고 아예 이제 내려온 금액입니다. 5천만 원 정도. 네,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인 2호조는 2022년도 결산까지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그 안에 이제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좀 어떤 교육이나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준비가 돼야 되겠네요. 네, 이제 차세대가 이제 21년도부터 이제 추진이 된 상황이라 이제 직원들 교육은 수시로 이제 시키고 있었고요. 이제 본격 사용이 이제 내년도 이제 23년도 예산부터 이제 추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시스템이 변경됐을 때 이에 올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은 지금 거의 다 많이 없어진 상태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지금 예산 편성한 것도 이 차세대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이제 제출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질의하겠습니다. 83쪽 포승 노동자 복지회관은 81쪽에 있는 장당 노동자 복지회관과 비교했을 때 노동 상담 건수와 회의실 대관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당 노동 상담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노동 상담 실적하고 회의실 대관 실적이요. 일단 뭐 저 복지관하고 이제 포승 복지관 자체가 규모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측면도 틀리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차이가 있다. 예. 예. 근데 노동 상담에 대한 운영비는 동일하거든요. 예. 그래서 노동 상담 건수가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이런 노동 상담 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하셔서 예. 노동 상담 건수가 좀 상향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88쪽, 89쪽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중에서 평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 토론회는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혹시 단독으로 주최하는 것입니까? 예,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사업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주체는 아니고 단독 주체인가요? 예, 협의회에서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그 노사민정에 시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 노도 들어가 있고 사도 제가 들어가 이런 있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난 8월에 그 평택형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 토론회를 했어요. 토론회를 했는데 특정 업체하고 노사민정 협의회하고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공동 주최를 했는데 발제자가 특정 업체의 자격 과정을 언급하고 홍보를 하는 듯한 이런 토론회가 됐어요. 예. 그렇다면 이 토론회의 공정성이 좀 의심이 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만약에 공동 주최를 하게 됐을 때 얘는 담당 부서에서 이 토론회의 성격과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가지고 어떤 공정성에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사전에 차단해 주는 기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때도 어떤 그 특정 업체가 공동 주최를 하면서 그 업체의 자격 과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참여하신 분들이 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토론회에 대해서는 한번 유심히 잘 관찰해가지고 공정성이 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96쪽 공공근로사업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퇴직 공무원의 단순 공공근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의 목적하고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신규 사업 중에서
40명의 청년들에게 제공하게 될 청년 창업 도전 아카데미가 어떤 사업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청년 창업 도전 이 신규 내년에 이제 신규 사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예. 이미 이제 개인 1인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창업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박람회라든가 무슨 뭐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다 이제 자기 자비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청년들한테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발굴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창업 도전 아카데미 중에 이제 두 개가 이 사업이 있는데 그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창업은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런 도움을 주어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비 지원 사업은 이제 실제로 창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할 때 그런 활동비를 약간의 이제 소액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럼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1월부터 바로 이제 홍보나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4쪽 직업개교 취업지원 사업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관내에 이제 직업계교 학교가 이제 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가 이제 대부분 이제 직업계고이기 때문에 실업계나 특성화고를 위주로 돼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진로를 결정할 때 담임 선생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가지고는 이제 취업 상담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 취업 지원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취업 지원관을 학교에서 채용을 하면 거기에 이제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담임 선생님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진로의 기회를 취업 지원관을 통해서 좀 더 다양화하겠다라는 사업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취업 지원관이 이제 거의 이제 많게는 10개월에서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합니다. 예. 그 일정 시간에. 그러면 거기 이제 수시로 이제 어떤 학생들한테 취업하는데 뭐 방향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를 이제 상담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저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실제 취업 알선으로 얼마나 좀 이어지고 있는지 그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정확하게 이제 뭐 인원수까지는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요. 그 자료를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관내 기업으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취업 지원관의 역할을 좀 더 관내 기업에 좀 취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집중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이스터고나 동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고는 거의 이제 100% 수준의 이제 취업률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동일고도 이제 취업률이 높은데 그 외에 7개 학교는 약간 좀 다소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이 취업보다는 학생들이 학교를 이제 대학을 입학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때문에 약간 취업률은 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5쪽에 보면 4차 산업 인재 육성 직업 훈련 사업에서 22년 예산 집행률이 0%입니다.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4차 산업 분야가 그 스마트 팩토리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론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교육 기간이 그 용역 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12월이면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네, 12월에는 집행이 완료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강사료를 보면 시간당 10만 원입니다. 하루 7시간, 월 20일, 총 9개월을 근무하고 1억 2,6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는데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 걸로 판단돼서 저희가 이제 이 강사료를 일괄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그 저희가 입찰을 용역 입찰을 내면 거기에 이제 저희는 이제 기준 표준안을 제시를 하면 그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강사료가 있고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면 그거에 적정한 용역 업체를 이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뭐 일률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강사료가 한 명께 아니지 않아요? 그 의원님이 이게 10만 원 7시간 하루에 70만 원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인입니까? 그게 내가 봤을 땐 1인으로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지금 여기는 시기는 1인처럼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그 업체가 확인하고 좀 답변을 주세요. 예, 그 1인이 저기 이제 산출 기초로 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몇 명인지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4차 산업 인재 육성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그런 그 참여자들은 만족도가 좀 있나요? 저희가 이제 매년 이 4차 산업 직업 훈련을 마치면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통해서 이제 합니다. 금전권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작년도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했을 때는 이 훈련에 참여한 직원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 설문조사 결과는 나옵니다. 다만 이제 참여율이 저희가 목표 대비 100%를 수료를 못해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네, 이 4차 산업 인재 육성 직업 훈련의 성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한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3년치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네. 115쪽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 사업에서 이 사업은 앞서 있는 세부 사업 중에 뭐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직업계고 취업 지원, 4차 산업 인재 육성 직업 훈련, 일자리 창출 지원, 구직자 재취업 등의 사업들과 이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다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중소기업 채용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어떤 뭐 연계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가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청년을 저희가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기업, 중소기업에서 지역 청년을 채용하는 거를 육성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를 이제 80%를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저희서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직업계고 취업 지원을 저희가 또 하고 4차 산업 인재 육성 직업 훈련도 지원을 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도 합니다. 그리고 구직자 재취업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청년 중소기업 채용에 뭐 보니까 지원 내용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면 예산 집행률이 지금 57%밖에 안 되는데 이런 각각의 사업하고 연계가 됐으면 이런 예산 집행률은 훨씬 높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 시에서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중소기업하고 채용이 연결이 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저희가 이제 채용 박람회를 하면 기업이 이제 50개 업체가 이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이미 어느 기업이 이제 선정이
사전에 기업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인원을 배정을 받기 때문에 그 배정 한도 내에서 기업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일정 인원을 기업체가 먼저 신청서를 저희한테 냅니다. 그럼 그 기업이 중소기업 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라고 선정이 되면 그 기업에서 그 이후에 청년을 채용했을 때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 평택의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를 원한다고 해서 이 사업에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요, 그 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예, 저희가 이런 그 채용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지원된 곳에 매칭을 시켜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그거에 대한 성과물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었을 때 그 지원 사업에 수혜를 받은 분들하고 매칭을 해서 취업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예, 거거든요. 매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잘 금년- 되고 있나요? 저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 대상이 6명입니다. 6명의 이제 배정이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6개 기업이 선정이 돼서 지금 채용이 돼 있고요. 그 뭐 3개년도를 보면 매년 저희 이 국비 사업의 이 인원이 사실 현재는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105명을 채용했었는데 그다음 20년도에 38명, 2022년도 8명,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명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처럼 이제 이 사업이 정부나 이 정책에서 상당히 좀 지원이 지금 하향세에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이 프로그램 독자적으로 이제 그 실적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좀 효과성을 좀 제고하자라는 측면을 이제 강조를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는 있지만 한번 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집행률 부분은 아직 뭐 연말까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거라 집행률은 좀 더 올라갈 거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사업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창구 운영이 필요할까요? 저에게 손실보상금 저축 창구는 이게 이제 작년 이 손실보상법이 이제 법령이 시행이 되면서 그 이제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특히나 금년도 같은 예년 1년 전에의 매출액 대비해서 금년의 동기 대비 동월이 이게 분기죠. 분기별로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제 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별도의 이제 저희 같은 경우 현재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라인 접수라든가 실집 방문하시는 평택시의 소상공인 분들이 문의를 하거나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도움을 주고 있어서 아니 지금 별도의 그, 창구를 설치를 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오프라인의 창구를 마련한다는 얘기인데 예, 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4월 17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아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이 되지 않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이제 종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인 창구가 또 신설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이제 네. 지금 손실보상법이 생기고 나서 그때에 이제 그 시행하면서 그 시점이 제일 필요성이 컸다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코로나가 아직 종료가 안 돼 있고요. 또 내년도 경제 상황이 또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또 그 영향을 또 소상공인이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형태는 다르지만 종류는 다르지만 그 필요성은 계속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일단 내년까지는 이게 유지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지가 아니라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제 그 현재 기능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거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현재 종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 손실보상금에 대한 운영이나 예산이 이게 이제 평택시의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이 국가에서 이제 이 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화랑기 때 인원이 그때는 상당히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 보상 이 점수 창구에 인원도 많았었거든요. 한 10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례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3명까지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예산서상에 보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지만 이제 기능은 올해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근데 현재 이게 100% 12이고 현재로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종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 종료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을 해서 네. 다시 한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조 평택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원 사업에서 플랫폼 운영비가 8억 8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택사랑 상품권이 이제 종이 제작을 하면 이제 운영은 이제 그 코나이라고 이제 그 코나이 주식회사에서 이 지역 화폐에 관한 거를 이제 다 운영을 합니다. 이 시스템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비용 자체는 저희가 그 종이 상품권 같은 거를 이제 발행을 하면 거기에 따른 제작 비용이라든가 그 환전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가맹점의 수수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 발생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플랫폼 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상품권 제작하는 비용에 200만 장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200억을 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10,000원권짜리 이제 200만 장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한 장당 130원의 비용이 소요돼서 한 2억 6천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과장님 지금 그거는 이제 별도 항목이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 명세서에 보면 이제 플랫폼 운영비가 이제 별도로 8억 8,400만 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의 뭐 견적이라고 할까요? 거기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네, 플랫폼 운영비가 금액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예, 숙지를 확인해서 해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될것 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129쪽 평택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22년도 예산 집행률이 지금 0%인데 이것도 아직 종료가 안 되어서 0%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금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 화폐를 이 소비자가 사용을 하면 가맹점에서 이제 단말기용해서 이제 카드 결제가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그 비용을 납부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시에서 이제 지원해 준 사업인데 금년도는 아직 그 자료가 아직 데이터가 아직 종합적으로 취합이 안 됐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다 지원이 나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재 뭐 0%지만 뭐 거의 전액 다 집행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2023년도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될 건데 예산 집행률을 저희가 참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다 반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보통 이제 10월 말 그 현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차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예. 그 10월 31일까지의 집행률에 대해서는 나와줘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12월까지는 어느 정도가 예측이 된다라는 정도는 나와줘야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 볼지 그 시각을 좀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별도로 좀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원님들께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4조 공공 배달앱 운영에서 아니 근데 예산 집행률은 2022년도 건데 2022년도가 0%인 것을 제가 여쭤본 건데 21년도는 케이스가 어때요? 공공 배달에 아니 아까 예. 네, 이렇게 2022년도기 때문에 아직 아, 저기 2021년도 시기가 미도래돼서 21년도 케이스는 음, 제가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종원 의원님이 이걸 확실히 확인하시려면 2022년도 예산도 작년에 그때는 집행률이 얼마였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네. 네, 그 130조 공공배달앱 운영에서 공공배달앱 운영은 예산 집행률이 100%가 넘어요. 넘는데 1억 3,5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1억 1천 그러니까 삭감된 이유는요. 이 대부분 이 예산이 공공 배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이것을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예산 시에서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 세운 거는 그 프로모션비하고 이제 그 이벤트 비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배달앱에 대한 금년도에 이제 평가를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공공 배달앱을 이용을 해서 평택시에서 이용하는 매출액이 얼마이고 그 매출액 대비해서 저희가 이벤트 비용이 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예산 대비 그 매출액의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다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약간 저 이벤트를 축소를 하게 됐습니다. 공공배달앱 자체가 현재는 활성화가 굉장히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그 시기에는 이게 활성화가 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저조했다가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면 그때는 건수가 올라갑니다. 예,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뭐 제가 매장을 운영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률이 100%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감액할 게 아니라 뭐 유지하거나 상향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예, 뭐 네, 뭐 일단 저기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시행하면서 네네. 이게 추가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추경이라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본 의원도 지금 처음 하는 예산안 심의고 해서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한 사업 위주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운영하면서 뭐 감액하거나 증액해야 될 부분은
유심히 다 잘 살펴가지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업성이 있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왜냐면은 의원님 말씀처럼 2억 4,500 그 이 이벤트 하는 거에 100% 풀로 다 지출이 됐는데 그렇게 쏟아 부어도 이게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점점 이제 접으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1억 1,000으로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정리가 된 건지, 이런 배경을 좀 전체적인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그 질의 답변 주실 때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리해서 같이 주세요. 예. 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